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딸아이를 둔 엄마예요. 강아지는 14살 콩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트를 살다 보면 요즘에는 이웃이 누가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집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위에서 자꾸 우당탕탕 막 남자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계단에서, 윗집에서. 네네. 남자랑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우당탕탕 1시 넘어서 막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누가 사는지는 모르니까, 저 집은 왜 저렇게 싸우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이러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하루 건너, 뭐, 하루 있다가 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 네. 좀 한동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은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윗집에 이렇게 요즘에 번호키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꿨던 집 그 아저씨가 와서 번호키 바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데 번호키를 바꾸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여자분들 사는데 번호키를 바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랑 싸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딸아이를 콩이라고 부를게요. 네. 콩이가 이제 혼날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갖다가 밖에다 내놨어요. 이제 벌 세우느라고 네네. 밖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겁이 좀 많은데 빨리 애를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제 애를 좀 혼내는 시간에 청소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청소기를 돌렸어요.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청소를 막 했단 말이에요. 한참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순간 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폰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남자가 그 화면에, 자그마한 화면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폰 너머로 콩이야! 그러면서 인터폰을 던지고 제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네. 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문 잠궜죠. 얼른 문 잠그고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잖아요. 저 남자는 또 누구며.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저 남자 누구냐, 저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문 앞에 있었겠죠. 문 앞에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는 제가 이사 올 때 한 10년 정도 된 집이라 지금 한 25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현관에 동그랗게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대고 밖에 누가 왔는지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그쵸. 네. 그쵸. 위층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거기에다 대고 구멍을 대고 자기 눈으로 집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더래요. 네. 들여다보고 또 문틈 사이로 고개를 살짝 들고 눈을 살짝 감고서 코로 문틈 사이에서 나오는 냄새를 막 맡고 있더래요. 그때 딸아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행동을 하더니 이제 집 앞에서 봤는데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몰래 이제 저희 집 밑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저희 앞집부터 계단 내려오면 바로 앞에 있는 집, 그 집에서 또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냄새도 맡고 눈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커터칼을 이 소리. 근데 그 아이는 또 우리 밑에서 내려다보고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 집도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딸아이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때 계단으로 내려가서 관리실을 갔어야지. 경비실을 갔어야지. 거기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아니면 바로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든가 했어야지.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엄마한테는 혼이 났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진 상태였나 봐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있는 것을 걔가 본 거예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청소기 돌리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결심을 했다라는 표정으로 아이를 딱 곁눈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래, 결심했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커터칼을 가지고 내 아이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인터폰을 들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막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딸아이는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울면서 이제 들어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준 거죠. 네. 저는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버릇은 안 세웠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저희 애 아빠랑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 애 아빠는 서울에 있고, 저는 여기 광주광역시거든요. 네. 애 아빠를 이제 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윗집 주인이었던 거예요. 윗집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사는 건 아니고, 약간, 정신적으로, 정신지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윗집에 맨날 싸우고, 경찰 막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다른 집에서 살고, 이 집은 세를 내려왔던 거예요, 윗집에. 네. 여자 둘이 새를 들어왔는데 그 아가씨들을 어떻게 하려고 번호키를 막 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가씨들 남자친구들 와서 막 복도에서 막 싸우고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새벽 1시 막 2시에도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랬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은 이사를 갔어요. 네. 저도 이제 신고를 하고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겁이 들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너무나 겁이 났는데 딱 보니까 정신이 좀 부족하구나. 네.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네네. 생긴 게. 나중에 이제 미용실에서 또 들어보니까 뭐 그 집 엄마도 다 아는데 엄마랑은 괜찮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폐지 주는 일을 해요.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30대였거든요. 30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폐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저희만 보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길가에서도. 큰 눈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커터칼이 있었던 게 리어카 폐지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지 않나. 네. 근데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커터칼을 딱 켜더래요. 딸이 그때 9살이면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나이로 23, 생일 지나서 23. 네, 그럼 따님도 그때 상황을 다 기억을 하겠네요. 기억하죠. 근데 지금도 현재 진행 ING라니까요. 지금도 위에 있어요? 지금도 그 집은 거기 살고 저도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맨날 폐지 줍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딸아이가 9살, 10살 때부터 지금 23살이 될 때까지 걔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와. 아이가 커도 걔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손가락질하면서 막 커가지고 웃는데요. 미쳤네.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신용 그 호루라기 있잖아요. 네. 뭐 데시벨 크게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제가 사줬죠. 아마 그날 제가 그 인터폰을 들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 장모님, 제가 지켜드릴 수 있거든요, 따님을. 네. 그 호루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든든한 그 사위 하나 옆에 놓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전화 끊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그러세 그럼. 네, 제가 또 든든하게 살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